서론에서는 연구 문제를 갖다가 진술을 하고 이 문제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서 이렇게 필요성과 목적을 제기하는 곳이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반적으로 연구의 어떤 틀을 잡아주고 연구의 방향을 잡아주는 곳이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살펴보시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정당화시킨 다음에 그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연구의 목적을 갖다가 결정짓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서술되어 있고요.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서술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가 설정되고 가설이 설정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 방법들이 결정되고 통계 분석이나 자료 분석까지 결정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론에서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기술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선행 연구의 어떤 이해나 논리적인 근거를 수집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연구 문제가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 문제는 의문문의 형태, 그리고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이렇게 검증 가능하도록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은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집니다. 연구 주제는 연구 대상, 변인 간의 관계 등 연구 문제가 드러나게 선정되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야 되고요. 연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인 간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의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도출을 해야 됩니다. 선행 연구에서의 연구 주제의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로 구체적으로 검증, 측정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선행연구의 연구 주제는 A사이버 대학 재학생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참여 동기와 교육 만족도의 관계라고 이렇게 연구 주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 주제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독립변인, 종속변인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맞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모형을 살펴보면은 독립변인이 참여 동기가 되고 종속변인이 교육 만족도로 이들의 인과관계, 회귀 분석으로 인과관계를 살펴보게 되며 각각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지고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는 연구 모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즉 연구 문제 2에서의 배경변인, 연령, 성별에 따라서 참여 동기가 교육 만족도에 주는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걸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논문 작성 시 서론에서는 연구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연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이론적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왜 연구자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궁금증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구 문제의 추출이
논리적이고 경험적이라고 강조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 문제에 맞춰 이런 연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그리고 또 이론적 근거나 경험적 근거 위에서 논리적으로 진술되어야 되는 것이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론에서의 연구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갖다가 이렇게 기술을 하실 때는요, 연구 결과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기여도를 주는지, 그리고 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의 생각, 연구자의 생각만으로 기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론적, 경험적 근거 위에서 논리적으로 진술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연구자의 주장을 갖다가 펼치는 곳이 이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의 이런 연구의 목적을 기반으로 연구 문제는 이를 규명하고자 이렇게 변인들의 관계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잠정적으로 의문문의 형태로 기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구에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 연구를 검색을 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관심 분야의 연구 변인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논문을 선택해 가지고 원문 보기를 하셔서 한번 연구 문제나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목적이 들어간 서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다운로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연구 주제와 초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논문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초록을 먼저 읽게 되면은 논문에 요약이 된 내용이므로 먼저 살펴보고서 이 논문을 읽을지 말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이젠 자신의 연구 문제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연구 문제의 선정은 측정 그리고 검증 가능한 연구 문제들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서 도출을 해야 됩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문제를 도출할 때는요,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연구 주제에 맞춰서 연구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연구 주제가 교수 방법이라고 하는 변인과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어떤 관계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면 이 주제에 맞춰 목적이 선정되고 이때 연구 목적으로 교수 방법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면 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 측정이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연구 문제에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토론식 수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게 도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출한 연구 문제들 중에서 연구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때 학문적으로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 실생활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구 문제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 문제 선정과 맞춰 연구 가설이 설정이 되고 이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들이 결정되는 게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